슬프다고요? 그래도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방선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뜨거운 곳은 경기도입니다.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나서고요. 국민의힘은 김은혜 후보가 출마를 알렸습니다. 윤석열의 입, 그리고 경기도를 탈환하겠다고 비장한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차에 있는데요. 네. 울퉁불퉁해서 네. 전화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좀 쉬었어요. 네. 계속 돌아다니시고 계속 소리 지르고 네. 계시군요. 예, 멈추면 안 되니까요. 네. 경선 힘들었죠. 예, 그랬습니다. 네. 네. 민심보다 윤심이 작동했다는 평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심이라는 말이 이게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작동 가능한 뉘앙스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의 윤심이라면 저는 철저히 중립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원의 윤심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힘있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로 경기특별도 수준의 주민분들의 삶을 복원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이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까지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원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윤심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경제 전문성 있는 김동연이 더 낫는 거 아닌가? 경기도는 굉장히 또 크고 그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잡한 곳이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합니다. 네. 경기도지사는 금융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기도의 주민분들과 호흡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정치 일꾼을 뽑는 선거죠. 누군가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서 이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저는 GTX를 탄 미래로 경기도 선거를 이끌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여당에서 저희가 국민분들의 주택, 교통, 규제 풀 수 있죠. 야당 후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나 180석의 거대 의석을 믿고 말씀하신다면 이 국회의원들과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인사권, 그리고 규제, 그리고 장관의 규칙까지 결국은 모든 것은 새 정부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 정부와 결단, 새 정부의 의지, 그러면 거의 그럼 모든 지자체에서 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됩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분들의 삶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GTX ABC라든지 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구직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는 정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LG에 LCD 공장을 유치했을 때 네. 파주에 그 공장을 유치하는데 규제가 많이 걸렸거든요. 네. 당시에 임창열 지사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담판을 지어서 결국은 결단 끝에 나왔던 혁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방탄조끼를 입혀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김동연 후보가 되면 과거로 돌아갑니까? 방탄조끼도 있고? 아니, 말씀을 하셨을 때 네. 김동연 후보님이 네. 대장동 책임을 과거에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소득도 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의 전형임을 일갈하셨다가 막상 민주당에 들어가시더니 그 비판을 했던 이재명 전 지사를 승계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은혜와 김동연이 아니라 김은혜와 이재명 구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러면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재인 민주당 정부죠. 부동산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실패한 경제부총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김동연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보여주실 건지, 그리고 그 같은 소신이 바뀐 것은 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가 틀린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서 국민들에게 상사의 입과 눈을 따라보는 그런 관료의 자세에서 벗어난 진정한 책임감 있는 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실패한 경제부총리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경제 관련된 지표들은 훨씬 나아졌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치 않으려고 하시니까 자꾸 거대 지표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의 삶을 옥죄게 했던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그리고 특히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아도 줄줄이 오르는 세금 폭탄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건보료 인상, 네. 건보료에 따라오는 60여 개의 준조세 성격들은 그 당시에 공시지가 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한 순간부터 줄줄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분들의 집값 고통, 그리고 세금 고통이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했던 그 로드맵 이후였죠.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도 함께 주무장관으로서 협력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그 당시에 부동산 값이 크게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면 예. 지금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처럼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도 부동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보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김은혜 네.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면 경기도 집값 잡힙니까? 부동산 대책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민주당 정부에서의 부동산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지 않고 살고 싶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인간의 본능을 틀어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따라서 기본 대출 또는 기본 소득 다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상식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내 집 마련의 문제는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공급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터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이 있는 공약처럼 저희가 주거지의 용적률 300% 그리고 저희가 역세권에서의 500%를 보장하면서 국민분들에게 보다 편한 삶의 주거를 완성해드리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혜 대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김동연 대 윤석열 아바타 대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아바타 대 윤석열 아바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식으로든 이 싸움을 대선 때의 상황으로 네. 다시 돌아갈 때 저는 그 초점을 회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 때 하셨던 말씀을 주워 담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도요. 적극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지역 화폐의 효용성이 없음을 일갈하시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역 화폐를 본격적으로 계승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분명한 소신과 철학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유불리에 따라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그런 관료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특별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인수위에서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김은혜가 이 핵심에 뭘 더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저의 부동산 정책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제가 인수위에 경기도의 드림박스라 해서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문건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게 인수위에서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지금 우선 공약 과제로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은 무엇보다도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수순인데요. 네.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LH와 GH의 역할을 재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LH가 임대주택을 만들었지만 GH를 통해서라도 보다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집이 없는 서민분들이라 하더라도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자기 집처럼 내 집 마련의 그런 아쉬움을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강용석 변호사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네. 어떤 입장이세요? 단일화하자는 저는 얘기도 하던데요. 별도의 입장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도 안 쓰시죠? 네. 저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예. 챙겨야 될 현안도 많은데요. 네.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네. 경기도 내에서 제가 10대 비전을 9대 비전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경기를 특별도로 만들어서 그동안 너무 경기도민분들이 고통스러운 교통 문제를 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김은혜 후보 일부러 저격하시던데. 네, 그냥 웃죠. 네. 저 그러면요, 의원직 그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 있지 네. 않습니까? 내놓으신 그렇습니다. 지역구. 여기는 누가 됩니까, 후임으로? 이게 공천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던 지역구가 대장동과 백현동에 있던 주민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부당 이득이 환수가 돼서 네.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네. 그리고 저희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인 곳이어서 여러분이 이 분당갑을 다시 성장과 도약의 발판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어느 분이든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셨으니까 네. 기자였다면 이번에 저 인사청문회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 총리 네. 후보자들 기사를 썼을 텐데 한덕수 후보자 어떻게 보이세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부르실 줄 알았는데 두 분만 불러주시네요. 네. 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데요. 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네. 저희도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벌이고 있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도 그 네.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순리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 정책이 조금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어요. 자, 이 전 지사의 행정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김은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난 4년에 민주당이 정치와 경제와 행정, 심지어 지방 권력까지 90% 이상 독식했던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제 삶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7년 남경필 지사가 6.6%로 넘겨줬던 성장률이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2.3%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다른 도 평균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죠. 그러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 4년 동안 누구를 위한 도정이었는가? 혹시 권력에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만 배를 불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있어야 될 약한 자들은 더 약해졌다면 저는 그 도정은 이제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잘못해서 오히려 낙전 수입을 운영대행사가 도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 갔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제대로 된 도정, 경기도민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구름판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 집중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민에 전념하는 그런 젊고 역동적인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 생활정치 알아봐 주실 거라 생각하고 더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민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 더 안 좋아졌다. 김은혜는 경기도민 더 잘 살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멈춘 수레바퀴 제가 다시 돌려서 이동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